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영쌤이에요. 오늘은 현대미술사 작가탐구 네 번째 시간으로 마르크 샤갈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샤갈은 색채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갈의 그림은 알록달록한 색채가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또한 꿈속의 한 장면을 보듯이 상상 속의 아름다운 화면이 특징적입니다. 이처럼 샤갈의 그림만 보면 이 작가는 굉장히 살아가면서 딱히 고난이나 역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순진무구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왼쪽에 보면 샤갈의 얼굴이 있는데요. 이 얼굴에서 보이듯이 정말 맑고 티 없는 그런 세상에 힘든 일 하나 겪어보지 못했을 법한 굉장히 순진무구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뭉크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뭉크의 그림은 이 샤갈의 알록달록한 그림에 비해서 굉장히 칙칙하고 음산하고,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뭉크의 지난 삶의 고난과 힘듦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울 샤갈이라는 작가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르크 샤갈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샤갈은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샤갈은 프랑스 파리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샤갈은 러시아인이에요. 샤갈이 살았던 마을은 유대인을 격리시켜 놓은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자신이 살 곳을 마음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마치 감옥처럼, 또한 유대인 학교가 따로 있었지만 교육의 질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어요. 둘째, 어린 시절 내내 이유 없이 억압을 받던 샤갈은 상업, 수공업 등 유대인이 관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거부하고 화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 시절에 이제 직업의 자유 또한 제한받았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물건을 판매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직업을 가졌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시절에 태어났다면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도 교사가 될 수 없었어요.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처럼 샤갈은 차별받고 심지어 이 나치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던 불우한 시절을 보냈지만 절대 좌절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샤갈은 자신의 이런 예술적인 재능을 어렸을 때부터 찾았고 이 꿈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살았던 이 유대인 마을은 나치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유대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예술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에 그냥 무작정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 모네, 방고흐, 마티스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고, 정말 다채롭고 밝은 색상과 순수한 원색을 자신의 그림에도 옮겨 그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작품의 특징인 둥둥 떠다니는 사람은 샤갈의 신앙인 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샤갈의 그림에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뒤쪽에 작품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대인은 이 시절에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핍박과 억압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하지만 유대인의 삶을 어둡고 슬픈 그림이 아닌 인류애와 평화로 빛날 미래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샤갈이 살았던 이 시절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억압당하고 희생되었던 것처럼 이 우리의 민족의 얼을 빼앗긴 그런 시절과 비슷한 시절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가지고 싶은 직업도 갖지 못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억압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불행한 시절을 살았거든요. 샤갈은 이처럼 어둡고 슬프고 고통받았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는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샤갈의 그림은 되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샤갈의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랑 이 샤갈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나와 마을입니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림인데요. 샤갈의 그림은 상징적인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먼저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앞에 보이는 두 주제인데요. 염소와 사람이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인 마르크 샤갈인 것 같고, 이 샤갈과 염소 사이에 보면 작게 그려진 부부가 있어요. 지금 농부인 것 같고, 마치 이제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농부를 맞이하는 아내의 이제 따뜻한 그런 풍경을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샤갈의 그림에는 우리가 관찰하고 살펴볼 재미난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샤갈은 자신이 이제 평생을 외국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배경으로 해서 소, 닭, 바이올린, 꽃다발 등을 상징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많이 그렸고, 특히나 동물들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보았던 친근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뜻도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의 유대교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닭, 염소, 말 등의 동물로 들어간다고 믿었거든요. 또한 소는 러시아 대륙을, 바이올린은 유대교를 상징하고, 그리고 특히나 바이올린은 샤갈이 자주 연주했던 애정하는 악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다발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특히 샤갈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다음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샤갈은 다른 작가들처럼 특정 미술 사조에 해당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네나 고흐처럼 특정 유파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인상주의의 알록달록한 색감, 또 입체주의의 분할된 화면 등 여러 미술 스타일이 섞여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화면은 샤갈만의 독특한 개성이 묻어나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모네의 인상주의와 그리고 방고우의 후기 인상주의 그림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뒤에 가서 배우게 될 피카소의 입체주의, 마티스의 야수주의, 이와 같은 그림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들을 종합하여서 자신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림체로 재탄생시킨 것이 샤갈 그림의 특징입니다. 다음 작품은 생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사랑에 빠진 샤갈이 자신의 생일날에 그의 아내인 벨라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사랑의 기쁨이 넘쳐나는 샤갈은 공중에 날아올라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샤갈의 작품에는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지금 두 사람 모두 하늘을 약간 좀 둥둥 떠다니면서 날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위에서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샤갈과 벨라도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분이 좋을 때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처럼 작품 속 사람들은 상상 속의 장면처럼 하늘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에펠탑의 신랑 신부입니다. 그림 속의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 말 안 해도 알겠죠? 샤갈의 그림에 계속해서 바이올린, 닭, 염소와 같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신랑 신부 또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정말 재미나게도 이 신랑 신부가 커다란 닭의 등에 이렇게 뒤에 타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듯한 상황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위에는 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듯이 염소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재미난 상황이 있고, 왼쪽 편에는 이제 요정이 꽃가루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이 결혼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샤갈의 그림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인 벨라를 등장시키는데요. 샤갈은 정말 소문난 사랑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림에 이제 계속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등장시킴으로써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샤갈의 작품이 예쁘고 화사한 그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이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진짜 마구잡이로 학살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되었거든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고, 그 희생자가 15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비극이자 참극이었는데요. 이때 샤갈은 이를 피해서 가족들과 미국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고향이 독일군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극을 그림으로써 기록한 것이 전쟁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왼쪽 편에 자신의 마을이 불에 타서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 마을을 피해서 피신하고 있는 피난민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슬픔에 가득 찬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비극의 시대를 살았던 이 샤갈이라는 작가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자신의 뿌리를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그림으로써 표현하면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였던 작가입니다. 이후 샤갈은 작가로서 활동하는 동안에 자신의 평생 수건 사업처럼 26년 동안 한 작품의 시리즈를 작업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79세에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이 그림은 여러 시리즈로 제작한 연작 중의 하나로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을 그림으로써 표현한 작품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던 샤갈은 자신의 아내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만 그린 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뿌리였던 유대인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내었어요. 핍박받고 불행했던 유대민족의 이야기를 어둡고 슬픈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었겠지만, 샤갈은 생애 끝에서 인류애와 평화로 빛날 미래를 그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뭉크와 샤갈의 삶을 그들의 작품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뭉크와 샤갈의 인생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 행복한 삶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고난, 역경, 슬픔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그린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뭉크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있는 그대로 어둡고 우중충한 색감으로 우울하게 표현을 했던 반면에 샤갈은 나라를 잃고 평생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전쟁이라는 비극을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지만 그 슬픈 마음을 어두운 색감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굉장히 밝고 화사한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희망과 이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뭉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고난은 나 자신과 예술의 일부이다. 여러분, 뭉크는 자신의 불행했던 삶을 굉장히 어둡고 거친 표현을 함으로써 우울하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그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그림이다, 나쁜 그림이다 라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뭉크는 미술사적으로도 봤을 때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 느낌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한 작가로서 표현주의라는 미술 사조를 미술사의 업적으로 크게 남겼거든요. 이처럼 예술가는 자신의 고난한 삶을 그림으로써 표현하고 이 그림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한 그림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샤갈 또한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예술은 사랑 안에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던 샤갈처럼 샤갈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샤갈의 그림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고 소중한 순간들을 추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는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뭉크와 샤갈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그림의 스타일이 정말 정반대예요. 두 남녀를 그린 이 그림의 한 장면도 두 사람이 한눈에 봤을 때 비교가 될 정도로 정말 다른 스타일로 표현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림을 읽어보자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뭉크와 샤갈의 그림의 차이점을 한눈에 찾아보고 이걸 말로써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현대미술사 작가탐구 네 번째 작가인 마르크 샤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카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